네, 인베스트 TV. 오늘은 이제 정보 보안 기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음, 자, 여기 이제 써서 올렸는데, 일단은 뭐 글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 좀 뭐 설명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정보 보안 부분 자기 개발 및 뭐 정보 보안 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총 3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보 처리 기사, 정보 보안 기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 근데 보안 부분은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자격증만 있다고 뭔가 다 해결되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중요하다. 일단 뭐 취업은 되죠. 취업 자체는 당연히 되고요. 보안 기사 있으면. 자,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나 보안 기사, 그죠? 보안 기사는 둘 다 자격증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세 개가 등장을 했잖아요. 누가 더 먼저 나왔죠? 정보 처리 기사가 훨씬 먼저 나왔죠. 그리고 2013년도 정도에 보안 기사가 나왔고 이것도 한 7, 8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2021년도에 나왔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중요순이에요, 중요순. 사실 이 등장이 중요순이에요.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동료를 보면 돼요. 어떤 직장을 다녔을 때 그 동료의 스펙을 우리가 맞춰줘야지 그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얘기를 하고 뭐 그렇다고 뭐 취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자, 볼게요. 제가 이제 한 게 이제 그거였어요. 공공사업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은 시장의 규모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뭐 월급을 많이 줘도 일이 적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오늘 날짜로 조회했을 때 지금 보안 컨설팅, 이제 정보 보안 분야의 일들이에요.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보안 장비 교체 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랑 어떻게 보면 조금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수준 강화 사업. 이건 이제 컨설팅 쪽에 가깝죠. 그리고 노후 장비 교체 이것도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보안 관제 위탁 사업. 이것도 이제는 관제라는 일에 관련이 있고, 제목만 봤을 때 보안 시스템 구축 용역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랑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 보안용 카메라 관련 없죠, 이건. 그 다음에 진단 컨설팅,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등급제기 위한 보안관리 이행 지원, 이것도 관련이 있죠. 자, 그만큼 지금 몇 개만 보여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다 이거죠. 실제 이거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안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법률이에요. 법률에서 하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거 법률로 만들어서 이행해 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총 뭐 여러 개 일이 있지만 보안 솔루션 개발, 이건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혹은 운영 체제나 이런 쪽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일반적인 웹 개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보안 관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 보안 관제는요 회사에게 좋은 일이지 개인한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는 매월 안정적인 소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직원들 월급도 주고 모두 하고 하잖아요. 일회성으로 돈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보안 관제예요. 그 대신 문제가 하나 있죠. 보안 관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장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안 관제를 의뢰하는 기업에서도 이 관제에서 생각보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건비 장사거든요. 인건비 장사인 시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여는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왜? 인건비를 싸게 해야지 수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솔루션 개발은 사실은 이것도 기업한테 안정적인 소득을 주죠. 왜냐면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솔루션은 비식별화 솔루션인 거예요. 이제 그 기회를 잡은 회사들이 크게 뭐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펜타시큐리티랑 파수 두 개 정도가,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거기가 기회를 잡을 것 같아요. 지금 2021년도에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구축을 한 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솔루션은 괜찮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자, 그리고 이제 보안 컨설팅으로 해도 조회를 해보니까 진단 용역, 진단 컨설팅, 뭐 수준 강화, 그죠? 뭐 인증, 뭐 개인정보 취약점, 뭐 수준 강화, 이것도 사실은 뭐 꽤 되죠. 이 정도의 양이면. 그리고 또 이제 이건 민간도 있으니까 민간도 ISMS라는 게 있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민간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소프트웨어 시장이 60%가 넘는다, 공공이. 거기에서 보안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기술자 등급 제도에 의해서 실제 여기에서 초급, 중급, 고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기사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돼요. 보안기사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보처리 기사여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력 맞추면 되니까.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기술자 등급 제도는 원래 이제 이거 옛날 얘기긴 한데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어요. 왜 폐지됐냐면 이게 그냥 제가 듣기에는 이 안철수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그 대통령을 만나고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뭐가 가장 불편하냐, 뭐가 힘드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스티븐 잡스도 기사가 없다. 대한민국에선 기사 없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게 폐지가 됐는데 그 다음에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 기술사 뭐 이런 식의 등급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급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사실은 기사거든요. 중급과 고급이 돼야지만 이 단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공공이나 민간에서 돈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중급이니까 얼마의 금액을 인정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거는 문제가 있죠. 어떠한 자격증도 그 증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으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2020년도에 보안기사의 실기 합격률이 8%입니다. 8%. 근데 지금은 웃긴 거는 정보처리 기사도 그래요. 정보처리 기사도 2020년도에 시험 변경한 다음부터 얘도 만만치가 않은 시험이 됐어요. 정보처리 기사도. 근데 왜 정보처리 기사는 어렵게 안 느끼냐, 사람들이. 기존에 쉽게 딴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 쉽게 딴 거죠. 2019년도까지 봤던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요 선을 유지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10%, 딱 10% 안에. 자,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이제 문제가 있죠. 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모든 게. 자, 그런데 아무튼 보안기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 보안기사와 함께 보안기사 없어도 정보처리 기사와 함께 다른 자격증이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정보처리 기사 취득자는요, 보안기사도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암기적인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고 제2회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처음 시작했죠. 이게 41.6%인가 그래요. 필기 합격자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면은 정보처리 기사는 모르겠는데 보안기사의 필기 합격률은 절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정말 많으면 30%.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40%가 넘는 필기 합격자가 40%가 넘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물론 이제 실기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실기까지 가봐야지 알겠죠. 근데 이런 식의 합격률을 계속 나오게 되면요, 크게 의미 없어집니다. 이거 합격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 그런데 정보 보안이 왜 이렇게 자격증이 중요하냐? 그거는 이제 법적인 이권 때문에 그러는데 크게 이제 4가지로 썼어요. 근데 이 4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1, 2, 3개. 3개를 쓴 건데 ISMS 심사원 이런 이권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권을 이거에 있어야지만 되니까. 그럼 또 한 경력 5년이 있어야 돼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건 누구나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 이것도 당연히 10% 이내고요. 이것도 합격률이 교육받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거의 달달 외워야 되는 거고, 개발보안 진단원 이것도 교육받고 시험을 봐야 되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시험 자체가 옛날에는 처음엔 다 쉬웠어요. 이거 3개 다 쉬웠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거였어요. 3개 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권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고, 몰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난이도가 올라가요. 결과적으로 다 어려워요. 세 개 다. 세 개 다 어렵고, 근데 이게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속된 말로 이런 거, 다른 거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어도요 50세에 취업됩니다. 예, 50세에 취업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60까지 가냐, 그건 몰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약간 한풀 죽긴 했어요. 사실 이 영향평가는 핫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한풀 죽었어요. 죽긴 했는데 그래도 50세에 취업됩니다. 이거 영향평가가 어렵긴 하지만. 자, 근데 이제 60세 이생, 이유는 되냐? 안 되죠. 당연히. ISMSP, 그럼 ISMSP는 50세 취업 안 되냐? 됩니다. 이것도 50세 취업 돼요. 근데 60세 이상 가냐?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진단은 요거 하나 갖고는 안 될 수 있어. 요거 하나 갖고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진단은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랑 같이 있지, 보통은 요거 하나 달랑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럼 몇 살입니까? 얘기를 한다면 한 55세에서 59세?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그냥 직장인으로서 사는 거 되는 거고, 충분히 되고요. 프리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프리로 하면은 이제는 좀 관련이 없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이유가 고민인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다른 거와 조합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사실 지금 생각에는. 자,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발 보안 진단원, 이게 이제 보안 약점 진단원이죠. 이거는 법적으로 권고로 돼 있어요. 정보시스템 감리 시에 개발 보안 진단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게 권고거든요. 근데 권고여도요, 결과적으로 제안서를 쓰고 평가를 받을 때 진단원을 투입합니다.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죠. 근데 요거 하나만으로는 대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는. 자, 그렇게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는 지금 5월인데 5월 19일인가요? 인데 상반기만 이제는 두 개를 했죠. 비식별 컨설팅과 ISMS 1회 컨설팅 끝났는데, 하반기에 하나 더 ISMS는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 발표를 보고 있죠. 지금 발표를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의 기회가 이증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못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안 쪽에 자격증이 중요하다. 그 중에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게 사실은 보안기사 기초는 아닙니다.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보안기사 어려워요. 어렵고 거기 있는 거 실습으로 할 수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맞는데 아무튼 뭐 순위를 매긴다면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죠. 보안기사보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진입 장벽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보안 쪽에는 이게 이제 법률과 제도 나올 때마다 장벽이 쳐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진입을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잘 먹고 사냐?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별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완전히 별다른 얘기고, 그러면 누가 그럴 수 있죠. 이걸 보고 나도 취득하면은 뭐 1월부터 5월까지 한 5개월인데 5개월 동안 이렇게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게 되려면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이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보통은 태도로 결정되는 겁니다. 태도로 결정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없어도 훨씬 더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 없어도. 근데 이런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뭐 박사에 기술사에 뭐에 다 갖고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게 안 되거든. 근데 이 말뜻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이 말뜻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실 근면은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논외예요. 당연한 거고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냐? 간단하게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요. 그냥. 자, 사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긴 한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개인정보 흐름도와 흐름표가 나옵니다. 흐름도와 흐름표가 나와요. 그러면 저도 어젠가 월요일이군요. 월요일날 가서 흐름도 때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흐름도를 그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려줄게요, 이제 그러고 왔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러죠. 그려달라니까 그래요. 그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뭐 그림이라는 거는 뎁스가 중요하거든요. 레벨 1 그림도 있고 레벨 2 그림도 있고 레벨 3 그림도 있어. 얼마나 상세히 그리냐. 그러면 당연히 레벨 3로 그리는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한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뭐 틀린 거 아닙니다. 저는 레벨 3로 잘 안 그래요. 왜? 엄청 많거든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서의 뭐 저희 태도는 뭐였냐? 자, 흐름도를 그리면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게 변경이 되거나 이러면 이 파워포인트 문서를 계속 현행화를 해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럼 하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산출물을 아무리 레벨 3로 그리건 레벨 1으로 그리건 현행화가 안 되면 이 산출물은 몇 달 지나면 의미가 없어져요. 틀려져요. 그러면 또다시 뭔가를 또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요구사항이 왔을 때 저는 이거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매번 이거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그려야 되냐? 그냥 한 번만 그려두면 계속 유지 보수하기 좀 편하게.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뭐 플로 차트 그리는 거 뭐 이런 걸 찾아봐요. 그래서 뭐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이게 태도입니다. 이게 제가 말한 태도가 이거예요. 제가 한번 뭐 물어볼게요. 어쩌면 영양평가사도 이 동영상을 볼 수 있겠죠. 영양평가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거를 자동화시킬 생각을 한번 해본 사람이 있는지. 저는 처음 사실 영양평가 일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처음 해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 그거에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시키지 않은 건데 이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시키는 일만 하면 절대로 대우 같은 건 없습니다. 시키는 일 외에 플러스 1이 더 있어야지 대우가 있고 혜택이 있는 거지. 뭐 당연히 이거 그려주세요. 그럼 당연히 그리는 거죠. 돈 받고 그리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1을 만드는 게 태도라는 얘기예요. 제가 간략히 하나의 예제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태도가 있어야지만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금액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지, 안 그런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요. 자, 그리고 뭐 이게 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 하면서 다른 거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병렬적으로 일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요거의 논외랑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절대로 잘 먹고 사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공공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풍족하게 돈을 주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고, 자, 아무튼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보안기사랑 이 네 개, 그죠? 이 세 개를 취득해서 어차피 보안 쪽은 법적 준거성에 의해서 다 법률과 제도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가 해야 되냐? 그래서 ISMSP 심사원이 해야 된다? 뭐 보안 기사가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사실은 보안 기사건 없고, 자, 그리고 뭐 영향평가사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인가받은 어떤 기업이 해야 되냐, 또 인가에 대한 또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